진짜 특이한 게 많은데요. 당장 생각나는 게 나방이 있습니다. 가장 큰 포식자가 박쥐거든요. 박쥐한테 대응하기 위해서 스텔스 능력이 있습니다. 박쥐가 이제 초음파를 쏘면서 야간을 비행하면서 사냥을 하잖아요. 초음파를 튕겨내기 위해서 스텔스 능력을 갖추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우리 사람들이 팅커벨이라 부르는 그 기자란 꼴을 갖고 있는 나방 있잖아요. 초음파를 튕겨내는 기능이 있는데 굉장히 많은 나방들이 그런 독작으로 그렇게 스텔스 기능을 위한 긴 꼴을 갖게 되고 있고요. 아틀라스 나방이나 바지 나방? 우리나라 나방들 보면 또 이렇게 뱀 머리 모양으로 이제 앞날개 갖고 있는 나방들이 있는데, 그런 것 역시 이제 초음파를 튕겨내는 스텔스 기능을 합니다. 또 이제 나방 같은 경우 털이 되게 복실복실한데, 거미줄에 걸렸을 때 털을 그냥 벗겨내고 바로 날아가는 식으로 이제 털이 기능 역할을 하지만은, 또 그 털 역시 박쥐의 초음파를 튕겨내는 스텔스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F-22 같은 그런 전투기만 스텔스 기능이 있는 게 아니라 나방 같은 팅커벨들도 신기한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좀 커다란 딱정벌레들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대표적으로 뭐 헤라클레스 장수풍뎅이가 커다란 뿔을 갖고 있는 애들이 있죠. 수컷끼리 뿔로 이제 서로 물면서 싸우니까, 근데 그 길이가 막 15cm, 16cm 하다 보니까 굉장히 큰 힘을 갖게 되고, 비싼 뭐 코카소스 장수풍뎅이 같은 경우는 이 손톱깎이로 유명해요. 이 가슴이랑 배 사이에 이렇게 서로 들어올리면서 이제 딱딱거리면서 이제 손톱깎이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데, 번데기 시절 때 무방비 상태잖아요. 다른 곤충이 와가지고 알을 낳거나 하는 기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방어하려고 이게 몸을 비틀어가지고 관절을 마치 손톱깎이처럼 부딪힙니다. 그럼 이제 올라타는 조그만 곤충을 부수는 역할인데, 그게 성충이 되어서도 우리가 손톱을 내면 손톱이 깎일 정도로 되게 강력한 힘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제 딱정벌레 또 무시무시한 거는 의외로 조그만 애들이 또 무시무시할 때가 있는데요. 하늘소나 사슴벌레도 뭐 큰 턱을 갖고 있는 수컷 말고 암컷 같은 경우는 나무를 파기 때문에 이제 물리면 굉장히 아픈 걸 경험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커다란 곤충 같은 경우는 단점이, 이런 절대적인 힘은 크지만 이 곤충의 세계에서는 얘네들이 외골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몸집이 커질수록 효율이 되게 떨어집니다. 몸집이 작을수록 오히려 자기 몸무게의 몇 배나 큰 힘을 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뭐 헤라클레스는 자기 몸무게 850배를 들 수 있다라는 이상한 뉴스가 떠돌긴 했지만, 그런 건 이제 잘못된 것이고, 몸무게가 작을수록 자기 몸무게의 몇 배나 되는 이제 물체를 들 수 있기 때문에, 뭐 개미 같은 경우가 이제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더 큰 힘을 낼 수 있고, 자기 몸무게 3배 정도의 힘을 줄 수 있는 이제 괴력을 발휘하게 되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외골격이 되면은 껍데기가 있고 그 안에 근육을 채워지다 보니까는 부피가 작아질수록 표면적이 이제 넓어지기 때문에 그만큼 근육이 갖는 효율이 높아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작아질수록 효율이 높고 커질수록 효율이 떨어지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곤충이 커질 수가 없는 겁니다. 가장 커다란 육상 절지류가 코코넛 크랩 같은 거 되게 커다랗죠. 이 정도가 최대 크기고, 뭐 영화에 나오는 거대 개수 같은 경우는 몸무게를 못 지탱하고 이제 스스로 이제 무너지게 되는 거죠, 실제로는. 없습니다. 이게 우리가 많이 죽는 이유가 암 때문에 죽는데, 과연 그런 질문이 곤충이 암에 걸릴 수 있을까, 이걸 궁금할 수 있는데, 곤충은 그만큼 오래 살기 때문에 암이 걸릴 수 없거든요. 왜냐면 곤충 수명이 되게 짧거든요. 장수풍뎅이 1년 살다 죽고, 뭐 성충은 해봤자 3개월이고요. 그다음에 물론 오래 사는 곤충이 있죠. 개미 같은 경우 막 펄개미 같은 거 여왕 막 34년 이렇게 산 예시가 있어요. 흰개미 여왕 같은 경우는 50년 산다고 추측을 합니다. 근데 인간보다 오래 살 수 있는 곤충은 아직까지는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 곤충 극한에 되게 많이 살고, 뭐 사막에도 살고, 해발 3000m 이상에서 살고, 남극에도 살고, 심지어 뭐 용암이 흐르고 굳은 험만지대에만 사는 귀뚜라미가 있고요. 그 천도를 버틸 수는 없고, 그 보통 다 타죽죠. 모든 생물은 뭐 40도 이상 되면 단백질이 망가지기 때문에, 얘들은 이제 식으면은 코딱딱 가가지고 그냥 그 아무것도 없는 천이가 전혀되지 않는 환경에서 그냥 그 미네랄 주워 먹고, 바람에 불어오르는 이제 그 식물 찌꺼기 지워 먹다가 천이가 시작되면 바로 이제 다른 용암이 갓 식은 지역으로 이동하는 곤충입니다. 오히려 뜨거운 곳에서 버티는 곤충이 잘 없습니다. 그거는 모르죠. 그 핵폭탄 터진 곳, 세상에 두 곳에서 어떻게 됐나는 잘 모르기 때문에, 물론 계속 거기서 천이가 일어나잖아요. 근데 당연히 잘하겠죠. 왜냐면 핵폭탄 터진 이후에 당연히 그 방사능 물질이 반감기에서 계속 사라지고 하면은 하겠지만은, 오히려 물이 없잖아요. 뭐 식물이 있어야지 그 물이 고이고 이렇게 되는데, 곤충 같은 경우는 말피기 기관이라 해가지고 물 없이 꽤 잘 버팁니다. 키벌레 같은 곤충이나 그 외 다른 곤충들도 그런 물 없는 곳에서 은근 잘 버티기 때문에, 뭐 소행성이 충돌해, 뭐 핵폭탄이 문제니까 소행성이 충돌해도 여태까지 뭐 5번의 대멸종이 있었고, 초신성에 의한 방사선이 그냥 지구로 직방했다라는 몇몇 사건이 있었는데, 지구종 95%는 전멸했지만은 생물종은 회복해왔잖아요. 그래서 핵폭탄이 떨어졌다고, 핵폭탄이 떨어지면 물론 그 주변 초토화되지만은 결국 지구는 항상 회복되고, 바퀴벌레 못할 거 없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